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태생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 봅니다. 이것도 아마 타고난 팔자일 텐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역마살이 있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드디어 도무지 참지 못하고 마침내 대중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 같은데요. 누구냐고요? 각종 비리와 범죄로 가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씨인데요. 혹자들은 여사라고 부르시던데 저는 그냥 씨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사실 씨라는 호칭도 방송이니까 하는 거지 호칭조차 생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첫 공개 행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9일 취임식 이전에 김 씨의 공개 행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김 씨가 취임식 날 공식적으로 첫 등장하게 되면 윤 당선인에게 오롯이 집중되어야 할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 취임식 분위기가 자칫 김 씨에게 쏠릴 수 있다는 황당한 우려에서입니다. 이런 심기경호까지 해야 하는 인수위는 황제를 모시고 있는 건가요?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며 우롱인 걸 진짜 모르는 걸까요? 그렇게 숱하게 많은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사람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다는 사실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아무 꺼리낌 없이 공식 석상에 나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우받으며 급상승한 자신의 신분을 즐기며 만끽하겠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말이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관계자는 취임식은 온전히 윤 당선인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있다며 취임식에 앞서 김 씨가 윤 당선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낼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첫 공개 행보로는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공식 행사가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봉은사 자승스님 등 종교인과 비공개 만남이 사진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 날 투표소에서 모습을 보였고 4일 서울 서초동 자택 근방에서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고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 날인 17일 노란색 스카프를 메고 윤 당선인과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대체 부끄러움이 뭔지는 아는 걸까요? 어쩌면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김 씨는 취임식 참석 시 한복을 입지 않을 예정이라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김 씨가 취임식 날 한복을 입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단정하고 깔끔한 의상을 입고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 내피셜인데요. 가뜩이나 신기가 있다고 말하며 온갖 무속과 주술 논란에 휩싸인 그가 그 얼굴에 한복까지 입으면 천상무당이 따로 없을 텐데요. 아마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김 씨는 커리우먼의 특징을 잘 살린 패션 감각으로 유명하다며 취임식 의상도 본인의 스타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정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세상 대환장 아부성 발언을 남발했는데요. 모두 일하는 여성들은 다 커리우먼입니다. 지금 그걸 칭찬이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또 김 씨는 자신이 이름난 전시 기획자라며 전문성을 살려 취임식 행사 관련 조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행사 기획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행사 관련 조언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최측근이 전했는데요. 온갖 낄 때 안 낄 때 다 간섭하며 중통령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윤석열, 중통령은 김건희, 소통령은 한동훈을 말하는 거죠. 정말 이 못 볼 꼴을 5년을 봐야 한다니 이민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외교장관 공간을 쓰겠다. 외교장관 공간 아시겠지만 이제 한남동 이렇게 가면 공관촌이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갑자기 쓰겠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왜 그런가 궁금하잖아요. 네, 왜 왜냐면 그래요? 김건희 씨가 한번 가서 봤다.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낙점한 거 아니냐.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네. 여러 군데를 보고 그중에 낙점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변경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 현 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자꾸 이제 김건희 씨의 개입, 그다음에 뭐 이걸 마치 또 이제 풍수, 또 이제 무소구의 이미지로 이제 씌우려고 아니, 그러는 무속 건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네. 풍수의 이미지로 씌우려고 하는 건데 그 위치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과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30일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한전 민영화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수요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만 전력 판매 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직격했는데요. 인수위는 최근 전기료에 대한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이어 세 번째 공약 뒤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인수위에 촉구한다면서 1390만 경기도민과 5200만 국민의 삶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전력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국민투표로 결정해야죠. 또 청와대 직무실 용산 이전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 5년짜리 일개 공무원이 겁도 없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나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을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다시 정상화 시켜놨는데요. 또 시작입니다. 나라를 수익 모델로 삼은 이들의 습관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찍남들은 좋겠습니다. 전기 민영화, 가스 민영화, 수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까지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답답합니다.